야생동물에게는 동물복지가 필요 없어요. 우리는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보호하는 것이지 야생동물에게 직접적으로 먹이를 주거나 하지는 않기 때문에 야생동물에게 동물복지는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야생동물이 다쳐서 구조가 되었다면 치료 기간 동안에는 인간의 손길 아래에 사육을 당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동물복지 원칙이 지켜져야 될 것입니다. 제 책에서는 동물복지가 꼭 필요한 동물들을 4가지로 나눴습니다. 농장동물이 있습니다. 축산동물이죠. 두 번째가 동물원 동물입니다. 전시동물이라고도 하는데요. 동물원 같이 동물들을 우리가 보러 가기 위해서 사육을 하는 경우죠. 그리고 반려동물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이제 제가 보이지 않는 동물이라고 했는데 실험동물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4가지가 동물 복지에 배려를 받아야 하는 대표적인 동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장동물, 태어나서 도축이 될 때까지 적용돼야 하는 동물 복지가 있습니다. 동물원 동물. 동물원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해부터 동물원이 허가제로 이제 바뀌죠, 우리나라가. 유사동물원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동물원이 원래 수행해야 하는 어떤 동물 보호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동물원들을 유사동물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시급한 거는 유사동물원을 허가해주지 않는 거예요. 동물 카페라든가 돈벌이 수단으로만 동물을 전시하고 만지게 하고 하는 그런 유사동물원을 생겨나지 않게 해서 동물원 허가제로 이제 전환이 되는데요, 올해부터. 그것이 정착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동물원이 가지고 있는 원래 동물 보호의 기능을 수행을 하지만 부족한 부분들을 개선시켜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서울대공원이든 또 청주동물원이든 지방 자치에서 운영하는 동물원들이 있죠. 그 동물원들이 그 종보전 또 야생으로 돌려보내는 기능까지 하는 그런 동물원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동물 보호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반려동물은 아시겠지만 유기동물이 일단 너무 많고요. 그 다음에 요새 품종견, 품종묘에 문제가 있죠. 어떤 특정한 품종의 개와 고양이들을 선호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들이 있고, 길고양이는 원래 그 동물복지에서 다루는 동물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사회적 합의라고 해야 되나요? 도시 생태계 안에서 살고 있는 길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동물복지 정책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적으로 길고양이의 개체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죠. 이 실험동물은 진짜 답이 없어요. 대체 실험법을 많이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체 실험법. 동물을 직접 실험하지 않고서도 독성 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안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대체 실험법을 많이 개발하고 실험 동물을 줄여 나가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백신 개발을 한다고 하면서 동물 실험이 더욱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도 있죠.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화장품 동물 실험은 금지시켰습니다. 굉장히 빠른 조치였어요. 지금 미국과 캐나다도 이걸 안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에 동물 실험이 필요가 없어요. 지금 화장품 회사에서도 필요 없다고 해요. 그래서 전혀 어려운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 40여 개국 나라만 화장품 동물 실험을 폐지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거는 좀 앞서갔고요. 또 동물원 동물 쪽도 우리나라가 좀 진행시키고 있는 게 많아요. 동물원 허가제도 이제 올해부터 정립이 될 거고요. 2012년도에 제도리, 춘삼이, 삼파리, 복순이, 태산이, 금등이, 대포, 서울대공원의 돌고래들을 야생으로 방류시키면서 지금 서울대공원에 가면 돌고래가 없죠. 돌고래를 바다로 돌려보내준 이야기들을 전달해주는 전시관이 있는데, 돌고래를 더 이상 수입하지 않고 이 수족관에서 더 이상 고래류를 키우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정했죠. 국가에서. 갇혀있는 돌고래와 고래류들이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는 고래류를 수족관에서 전시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근데 좀 충돌하는 동물들이 있어요. 바로 반려동물과 농장동물이 충돌합니다. 왜냐하면 반려동물의 먹이가 되니까요. 농장동물은. 동물 복지를 생각한다는 것은 인간에게 사육당하는 모든 동물이 동물 복지의 배려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려동물의 동물 복지만 생각하다 보면 농장동물의 복지가 침해가 됩니다. 내가 키우는 개와 고양이에게 더 맛있는 것을 먹이기 위해서 고품질의 오리고기라든가 소고기 육포를 구입을 해서 줄 경우 같은 경우 말이죠. 그 반려동물과 농장동물의 동물복지의 충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 해결책을 뭘로 보고 있냐면 곤충 사료로 보고 있습니다. 곤충 사료.
곤충 사료가 좀 지금 이제 막 개발되고 있긴 한데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곤충 사료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반려동물을 위해서 농장동물을 희생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좀 줄일 수 있는 방식, 곤충 사료를 맛있는 걸 많이 만들어가지고 영양분도 보충되고 반려동물도 맛있게 먹을 수 있겠죠. 곤충은 동물 복지가 필요한가요, 여러분? 곤충에게 지각 능력이 있는가? 이건 제가 답할 부분은 아닌데 좀 애매한 부분이죠. 곤충의 행동 능력은 어떤가요? 셀리 케이건의 기준으로 봅시다. 셀리 케이건의 행동 능력으로 봤거든요. 곤충에게 행동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곤충의 행동 능력은 척추동물의 행동 능력에 비해서 굉장히 미비하기 때문에 일단은 도덕적 지위가 좀 낮다고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이게 맞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거는 확실해요. 동물 복지적으로 봤을 때 곤충에게도 동물 복지를 적용시켜야 한다면 곤충의 동물 복지를 충족시키는 것이 굉장히 쉽다는 것입니다. 닭이나 오리나 돼지의 동물 복지를 챙겨주는 것은 어렵지만 곤충의 수준에 맞는 동물 복지를 구현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곤충 사료를 만드는 것이 동물 복지적으로 훨씬 좋은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곤충 사료가 많이 좀 개발이 됐으면 좋겠고요. 클럽하우스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동물복지 시대가 열렸다를 주제로 이제 북콘서트를 한 적이 있는데 그거 들으러 온 수의사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농장동물의 동물복지에 대해서 나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자신은 이제 개나 고양이만 다루는 수의사다 보니까 반려동물의 동물복지만 생각했지 저처럼 이제 뭐 닭이나 소의 동물복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은 이제 없어서 신선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동물 보호에 관심 있는 분들이더라도 관심이 많이 쏠리는 동물들이 있죠. 네, 아무래도 뭐 우리나라 개식용 금지라든가 이런 거에 많이 신경을 쓰시는 분들은 또 그 외에 동물 복지에 대해서는 좀 생각할 여력이 없죠.